마무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험 범위 해당하는 게 8번까지였고요. 9번부터가 이번 범위라서 9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가 전 구간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미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위의 식을 미분을 해 보는데요. 자, 미분을 해 보면 이렇게 수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2차 함수가 실수 전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면은 되겠습니다. 우리 2차 함수가 실수 전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그림으로 연상을 한다면 이 함수의 그림이 위쪽에 있거나 접하는 것까지가 이제 가능한 상황을 연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풀 때 이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으로 근이 없어야 된다.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된다. 즉 근이 없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의 판별식이 특히 이건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될 것 같은데 이 짝수 판별식을 했을 때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 a 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3까지가 나오고요. 이때 등호가 들어갑니다. 이 문제에서는 등호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때는 등호가 들어가니까 해당하는 정수의 개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3차 함수 그림 그릴 때 미분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4칸 이야기 여러 번 했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특히 1차항이 없기 때문에 이 x제곱으로 묶고 x 빼기 3 해서 이때 앞에 있는 그림을 집중해서 그리시고 이때 더하기 a는 어차피 이 함수가 높낮이를 조절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주로 이 앞에 부분을 잘 그리시면 나머지는 따라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4칸 이야기 했습니다. 4칸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자, 최고차가 양수이니까 양수인 그림으로 일단 칸에 맞춰서 먼저 그리시고요. 이때 0에서 구부러지고 그 다음 3에서 지나가는 튕기는 그림이 나오면 되니까 이쪽 부분이 0이 되면 되고 여기가 3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좌표 채워 넣으면 등간격이니까 1, 2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1과 4 사이에서의 최대 최소값을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 구간만 잡아서 구하면 되겠고요. 1부터 4까지니까 4면은 뭔가 넘어가는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만 쳐다보시면 돼요. 나머지 구간은 이 문제에서 사용하지 않는 구간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디가 될지는 이제 그림상 되게 명확해지는데요. 최소값은 요 극소일 때가 바로 최소가 되겠고요. 자, 극대는 요 4일 때가 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대입을 해서 F4일 때가 최대이다 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2를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두 가지가 이게 최대값이 m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이 스몰 m인데 이 두 가지 값을 더한 값이 16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a의 값은 2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 문제를 많이 풀어봤을 텐데 이 문제는 이제 근의 개수가 3개인 거를 넘어서 종류까지를 구분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의 근이 1개이고 양의 실근이 2개, 총 하여튼 실근이 3개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이제 실근의 개수가 3개인 거는 맞고요. 우리 3차 함수에서 실근의 개수가 3개이려면 극대, 극소 사이에 이 극대의 높이와 극소의 높이 사이에 이 축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아마 이제 앞에서 문제를 풀어봤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자, 이 문제를 푸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 A 같은 숫자를 반대로 넘겨서 푸는 게 훨씬 더 낫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fx라는 함수로 이제 전환을 시키고요. 자, y는 마이너스 a라는 x축과 평행한 어떤 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개 사이에 교점의 문제로 가져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를 좀 바꾸면 그 x축과의 교점에서 그 음의 쪽에서 교점이 하나 생기고 양수 쪽에서 교점이 하나 생겨야 된다. 그림으로 먼저 그려보면 이제 교점이 3개가 생기는데 이 상황은 똑같은데 x축이 이쪽 어딘가에 있어서 음의 실근이 하나가 생기고 양의 실근이 2개가 생기는 상황으로 이 x축까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단 fx의 모양 자체가 좀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굳이 미분을 하지 않더라도 4칸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고요. 0일 때가 동그란 부분, 그 다음에 3일 때가 지나가는 부분으로 맞춰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또 최고차가 양수니까 개형은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부분이 정 가운데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0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고 여기가 3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 그 다음 나머지 등간격이니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1,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x축 찾을 수 있습니다. 0을 대입했을 때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fx에 f에다가 0 대입하면은 0이 나오니까 그게 바로 x축이 될 거라서 이 부분이 지금 이미 x축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y값이 또 x축이자 y값이 0이 되는 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선도 y값은 찾을 수 있습니다. 2를 대입하시던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던가 아무 값이나 대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f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y는 마이너스 4라는 선입니다. 이게 y는 마이너스 4라는 선이고요. 그러니까 0과 마이너스 4 사이에 지금 극대 극소 이렇게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그냥 해서 이 마이너스 a 값이 0과 마이너스 4라고 대답하면 안 되고, 자, 이 문제는 뭘 하나를 더 살펴야 되냐면 이 x축 말고 y축을 하나 더 그려줘야 이 xy의 경계선을 하나 더 그려주셔야 이 음근 양근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싱겁게 이렇게 선을 긋고 나니까 요 사이에 어디에다가 선을 그어도 여기 어느 쪽에다가 선을 그어도 보면은 양근 하나에 음근 2개가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더 깊게 생각할 거 없이 양근 하나에 음근 2개 이렇게 되어서 어디에든 a 값이 마이너스 a 값이 놓여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a라는 거는 0과 마이너스 4 사이에 된다라는 관계식을 부등식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0보다는 작고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죠. 등호 들어가게 되면은 근이 2개밖에 안 됩니다. 3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등호를 빼셔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처리해서 0부터 4 사이까지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제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즉 그림을 그렸을 때 일단 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뭐 fx 그림이 뭔가가 그려지고 gx 그림이 그려졌을 때 이 fx 그림이 항상 위쪽에 그려지도록 하여라 이런 겁니다. 그럼 이거는 그 그래프로 풀기에 도리어 어렵고 일단은 부등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fx의 그림이 gx의 그림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때 접하는 거 말고 위쪽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등호 안 들어가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근데 4차 함수와 2차 함수 그래프 비교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쪽으로 몰아서 fx 빼기 gx로
문제를 풀어주면 조금 더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4차 함수와 이 y는 0이라는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x축과의 관계로 좀 문제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식을 정리하면 한쪽으로 다 이제 몰아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제가 지금 그 A를 반대쪽으로 그대로 남긴 상태로, 그러니까 fx 빼기 gx를 한 거에서 제가 잠깐 단계를 조금 뛰어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 얘가 마이너스 a는 0보다 큰데, 이때 어차피 마이너스 a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제가 반대쪽으로 넘겨서 는 a보다 크다 이렇게 바꿨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 왼쪽에 있는 이 함수를 제가 hx라고 할게요. 그래서 hx가 y는 a라는 이 선보다는 위쪽에 있으면 된다로 문제를 이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좀 표시를 하자면, 이 y는 a라는 선 위에 어떤 4차 함수 그림이 그려지도록, 4차 함수 그림이 뭐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hx가 위쪽에 있도록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hx 일단 그림의 개형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x 4차 함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고 직접 미분을 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EX 공통 인수로 묶어서 식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이제 더 어떻게 하지 고민이 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x제곱 빼기 6x 더하기 5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서 지금 그 오른쪽에 있는 요것만 살짝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이거 우리 짝수 판별식으로 판별식을 한번 세워보면, 네, 9 빼기 10이라 이게 음수입니다. 이거 혹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는 그 완전제곱식으로 했을 때 이게 항상 그림이 2차 함수 그림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얘는 어떤 값을 대입을 해도 어떻다는 거죠. 다 양의 값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이 f'x에서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이 0 되는 값을 찾고 부호가 바뀌는 구간을 뭔가 찾으려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네모 박스 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함수 값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이 부호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h'x라고 하는 거를 그림을 그려보자면, 0이라는 구간에서만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이라는 구간에서 부호가 바뀌고, 나머지에서는 이렇게 그냥 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0보다 작을 때 부호가 마이너스이고 0보다 클 때가 부호가 플러스입니다. 우리 미분한 거는 결국 본래 함수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바뀌는 지점에 연장선을 그리고, 네, hx의 개형을 생각해 보면 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림이 내려가다가 0보다 클 때 그림이 그냥 올라가는,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x의 그림은 계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개형이 이렇게 된다고요.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서 어차피 내려갔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 0일 때, 이 x값이 0일 때가 결국에는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값이자 극소값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작업은 뭐냐면, 이 y는 a라는 선이 이 hx보다는 밑에 쪽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 0일 때 함수값보다는 y는 a가 밑에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0일 때 값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H0 대입한 거 함수값을 찾아보시면 1이라고 값이 나옵니다. 즉, 이 선이 지금 y는 1이라는 선이거든요. y는 1이라는 선보다 a가 밑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a라는 선이 1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 이때 그 위쪽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같은 거 안 된다고 했으니까 등호는 포함하지 않고 y는 1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속도, 가속도 문제고요. 지난 후에 위치를 지금 함수로 나타낸 게 요 식입니다. 이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그림으로도 해석하실 수 있고 미분에서도 해석하실 수 있고 미분으로 봤을 때는 그 VT에 뭔가가 부호가 바뀌는 상황을 함수의 부호값이 바뀌는 상황 생각하셔도 되고 이 함수로 봤을 때는 그냥 그림이 꺾이는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좀 덜 헷갈리려면 미분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6t 빼기 10이라는 식이 나오고 직선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일 때가 풀바가 바뀌는 시점이고요. 이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가니까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상황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갔다가 2초까지 뒤로 갔다가 2초에서 방향을 꺾어서 다시 플러스로 가는 상황을 생각하면 될 거고요. 결국에는 어쨌든 2초 때에 방향을 바꾼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 제가 안 풀겠습니다. 너무 기초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이 정도는 미분하시고 그때 값 대입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16번 문제로 풀이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두 점이 등장했습니다. 기존에 항상 한 점 문제 풀었다가 이제 두 점 사이에 이제 서로 관계인데 어차피 각각의 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두 점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까지를 일단 구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가 첫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두 단계로 푸시면 되겠다. 첫 번째,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구하고, 그때의 시간을 찾은 다음에 그때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속도가 같아지는 시각을 구하는 게 우선인데 이 속도라는 거는 둘 다 각각 미분을 해야 되니까 이 각각 미분해 주세요. 그래서 P'T 해서 각각 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Q도 미분을 하고 이렇게 되고요. 결국에는 걔네 둘이가 같아지는 시점이니까 이제 등식으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아하니 완전제곱식이네요. 6t 더하기 9는 0이라서 t 빼기 3의 제곱입니다. t 빼기 3의 제곱이 0이 되는 그 값이니까 결국 언제가 만나냐? t가 3초일 때 3초일 때 두 개가 속도가 같아진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 단계 끝났고요. 두 번째 단계, t가 3초일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결국 각각의 위치를 먼저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p가 3일 때 위치 계산해 주시고요. 네,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q가 3일 때 위치 계산해 주시고. 자, 그럼 이게 지금 이제 해석하자면 P가 3일 때는 위치가 33이라는 좌표에 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Q라는 점은 17이라는 위치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실제로 빼주시고 이때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절대값까지 항상 씌워서 음수 나와도 양수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